안녕하세요. 영어과 대표 강사 박은하입니다. 좀 전에 마지막 한성 선생님 강평하셨는데 저도 강의 들으면서 그냥 엄지가 척 올라가는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한성 선생님 이번 강평이 영어과 선생님들 강평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희진 팀장님, 항상 본인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강박 중에 뭔가 그 시험지 풀이한 것도 보면 질문도 누구에게 할 것인가 딱딱 찍어놓고 이제 아주 구조화된 수업을 많이 하시는데 가끔씩 문맥을 섬세하게 비추어서 포인트를 잡지 않아서 살짝 비껴가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섬세하게 들어가서 그냥 전체 큰 눈으로 큰 그림으로 보고 또 섬세하게 들어가고 이게 들어갔다 나갔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해준다면 좀 더 완벽한 수업이 될 것 같고요. 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웠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강평에서 판사가 가장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김경준 선생님, 지금 고등 훈련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아직은 이제 실전 문제에 대한 많은 그 선생님이 연습이 좀 없지 않나 훈련이. 그러니까 문제를 설명할 때 선생님들 보면 이제 체크 포인트를 잡으실 때 이제 원론적인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원론적인 접근을 많이 한다는 건 실전 문제 경험치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 문제를 많이 보신 분들은 그게 패턴 구조가 이제 정형화돼서 탁탁탁 찍어서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필요하면 원론적인 설명이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냐고 처음부터 접근을 원론적인 설명도 들어간다는 거는 이 문제군이 어떻게 이런 문제에서 이런 유사한 문제가 이제 또 변형 문제가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많은 접근을 못 해봤다는 걸 또 반증하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실은 그냥 문제풀이로 문제를 풀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내가 이걸 수업용으로 한다 하지 마시고 전체 문제를 내가 한번 접한 거는 머릿속에 담고 간다는 개념으로 열심히 문제 축적을 머릿속에 해주시면 지금까지 모두 아이들한테 어떤 문제가 딱 뿌려졌을 때 이 문제가 예를 들면 5년 전에 유행하던 거, 10년 전에 유행하던 거, 저 현재 유행하고 있는 거, 또 고1에서 고2에서 고3에서 이게 어떻게 뿌려진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최근 유행하는 거,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각도, 지금까지 아직 뜨지 않은 각도, 이런 것들을 사실 다채롭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머릿속에 그 문제 축적을 하지 않으시면 그냥 그 문맥과 맞춰서 해석에 맞춰서 거기서 그냥 문제 해결만 하고 넘어가시잖아요. 그 머릿속에 그럼 이 패턴 구조화가 안 생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열심히 이제 문제 수업 준비를 하시면서 사실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이렇게 좀 저급한 난이도가 떨어지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집까지 다 왔다 갔다 섭렵하면 다 풀어볼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곧 있다가 이제 우리가 3월 지나면 내신 대비가 다가오는데 내신 대비 때 선생님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내가 어법 변형 문제를 뿌리는데 내가 직접 제작을 해봐야 이게 어떤 각도로 아이들한테 내가 이제 줄지가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풀어진다가 보입니다. 근데 계속 남의 문제만 긁어다가 이제 주신 분들은 실제적인 그 패턴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한번 이번 내신간을 책으로 활용해서 고1 단계에서 어떤 패턴 분석이 조금 정형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판서를 조금만 크기를 좀 안배해서 이제 지금 체크 포인트가 3분의 1을 차지했는데 반반이라도 좀 갈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김윤희 선생님, 지금 중등 단계에 아이들 꽉 잡고 있는데 사실 상당히 심플하고 상당히 눈높이에 맞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복잡한 설명 필요 없고 그냥 머리가 깔끔하게 이렇게 영어 문법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 없이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수업인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레벨을 넘나드는 어떤 깊이와 폭을 아직은 안 보여주고 있어서 학년을 더 이제 높여서 깔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아직은 얻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좀 더 공부를 해서 강평을 할 때는 현재 대과는 애들은 중2지만 이것이 중3 시각에서 혹은 예를 들면 좀 더 아래 시각에서 위 시각에서 중3에서 90점, 100점 시각에서 또 중2에서 50점 시각에서 이런 진폭 있는 설명을 보여준다면 좀 다채로운 학년과 다채로운 어떤 레벨이 깔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꾸준히 해주길 바라고요. 김준기 선생님, 김준기 선생님도 욕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설명을 하실 때 너무 부연 설명이 변들이죠. 부시를 쳐야 되는데 부시를 계속 쌓아가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부연 설명이 너무 많아서 정말 필요한 핵심을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이 묻혀버리는, 그래서 뭔가 수업의 맥이 막 흩어져 버리는 이제 이런 패턴이 좀 보이시는데 체크 포인트 시에 설명하실 때 너무 이렇게 부연 설명 많이 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것만 이제 특히 체크 포인트 본문 지문을 설명하신 다음에 핵심 체크 포인트를 잡으실 때는 그 대적으로 탁탁탁 보여주면서
핵심적인 설명만 좀 하고 가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훨씬 더 좀 수업을 받아들이고 좀 응용하면서 그걸 선생님이 좀 더 카리스마가 좀 더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변질의 설명을 너무 많이 하면 카리스마가 오히려 깎여버립니다. 무너져버리고. 그리고 뭔가가 수업에서 선생님이 뭔가가 자신 없어서 부연 설명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좀 영어 시험 문제에서 난이도와 빈출도를 체크하시는데, 영어는 그러해요. 빈출도가 떨어지면 아이들이 경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체감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본 적이 없는 문제는 상당히 뜨아뜨아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빈출도가 높은 것들은요, 아무리 고단위 문법이어도 아이들이 여러 번 풀어봤으니까 상대적인 체감 난이도가 낮아져요. 근데 빈출도가 없는 것들은, 그리고 신유형, 뭔가 아이들이 개념서에는 봤지만 실전 문제에서 막 응용되는 게 처음 뜬 유형, 이런 것들은 사실 체감 난이도가 좀 높게 잡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아예 학생 기준에서 어떤 그런 난이도 설정을 쌤들이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원론적인 그 원칙에서 어려운 것들도 있는데, 그 외에 빈출도가, 아이들한테 제가 항상 두 가지로 난이도 체감을 난이도를 설정해 주거든요. 이거는 원론적인 개념에서는 아주 쉬운데 빈출도가 너무 낮아서 니네 경험치가 없어서 실수하기 아주 좋은 1등급도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체감 난이도가 높은 문제다 라고 제가 이제 설정을 해주는 것도 있고, 이거는 사실상 실제로 이런 원리까지 다 알아야 돼서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다 라고 해서 난이도를 두 가지 방향으로 제가 잡아줍니다, 수업 시간에.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은 솔직히 선생님들이 이제 빈출도와 난이도 체크를 하는데, 영과에서 한 두세 분 빼고는 실질적인 어떤 빈출도와 난이도를 알고 체크하신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본인들이 그냥 감으로 그냥 이렇게 이러지 않을까, 뭐 이 정도인데, 실제로 많은 문제본을 보셔야만 진짜 이게 빈출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년 대비 레벨 대비 문제 설명을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해보셔야, 이 각도로 해보셔야 체감 난이도를 아실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 선생님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 말고. 그러니까 그런 각도로 이제 선생님들이 레벨 설정을 우리가 하는 걸 상당히 열심히 연습하듯이 빈출도와 난이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 문의를 연습을 했잖아요. 이제 강평이 지금 3-4번 이렇게 진행되면서 원장님께서 한번 설정하신 바 난이도와 빈출도를 체크해라 하신 그 시점도 지금 수학과 연과생들이 웬만하면 이제 흉내를 좀 내십니다. 이제 설정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럼 실제로 수업 시간에 이제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문제 풀 때 계속 달려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가끔 이제 고2, 고3을 같은 레벨 등급으로 이렇게 설정하셔서 문제 작품 들어가신 경우가 있는데, 똑같은 문제가 고3이면 1년을 더 경험을 했는데 같은 등급에서 같은 난이도일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이게. 그러니까 고3 3등급이 느끼는 3등급 설정이라면 고2에서는 2등급 설정으로 갈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뭔가 학년별로 구분된 등급 설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문제군이 뜨더라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한배 선생님, 예, 사실 그 실력면으로 보면 사실 뭐 흠잡을 데 없이 상당히 탄탄한 분이세요. 근데 아쉬운 거는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자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카리스마가 자꾸 이제 반감되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신뢰도가 좀 반감되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강의실은 다름없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강평 할 때도 선생님들이 뭔가 좀 팍팍팍,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되게 막 힘있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강약 조절을 해서 지를 때 지르고 뭐 이렇게 좀 죽일 때 죽이고 해서 뭔가 좀 힘을 좀 실어주신다면 훨씬 더 좀 선생님이 실력이 어필되는 그런 수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김한미 선생님도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개념은 탄탄하신데 실전 문제 각도가 좀 부족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전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문제를 막 풀면서 내가 이거를 패턴화하고 정형화해서 아이들한테 사실 그걸 머릿속에 담으시면 돼요. 아이들의 입장을 항상 생각해서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각도가 뭘까? 나는 이걸로 평생 직업 업을 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쉽게 풀 수 있는 이 문제를, 나는 10초면 풀 수 있는 이 문제를 학생들이 이제 배운 지 1년 되고 2년 되고 아직 실력이 없는 이제 문법이라는 걸 눈뜨는 아이들이 그 각도에서 이런 문제를 나한테 한 번 듣고 두 번 또다시 유사한 문제를 풀게 하려면 내가 어떤 걸 정리해서 줘야 될까? 어떻게 문제를 보는 눈을 키워줄까? 이 눈을 키워줘야 돼요. 보는 눈을. 근데 선생님들은 되게 거기서 제 생각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이런 느낌의 문맥이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은 베테랑이니까 당연히 문맥 갖고 찾아내고 전체 개념 설명을 찾아내요. 근데 아이들은 그 많은 걸 그 시간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대조군을 상냥하게, 자, 이게 패턴이 뜰 때는 항상 이거로 뜬다. 자, 고1 때는 이거 대조군이고, 고2 때는 이거 대조군이고,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거 대조군이다. 그러니까 대조군이 여러 단계로 뜰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고1에서 풀어지는 대조군, 고2에서 풀어지는 대조군, 다른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실전 문제 각도인데, 이걸 먼저 보여주고 나서, 그걸 이제 밑바닥 저변에 까시고 설명 들어갈 때 개념 설명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원론적으로 체크 포인트부터 개념 설명하고 들어가니까,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이 그 문제를 딱 보고 그걸 다 떠올리겠어요? 떠올리지 못해요. 그 아이들이 접근하는 체크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포인트 연습하자는 거는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예요. 학생들이. 그런 문제 시각에서는 이제 김경수 선생님 체크포인트 잡을 때 너무 이렇게 원론적인 접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가 상당히 좀 아쉬웠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등급이 낮은 아이들일수록 체크포인트 너무 복잡하고 길게 들어가면 문제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도록 선생님들 좀 실전 문제 각도를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류대영 선생님, 예, 지난번에 전체 지문 설명이 좀 부족했다 하니까 오늘은 전체를 다 해석하고 들어가셨는데, 예, 전체 지문을 꼬장꼬장 다 해석하시기보다는 핵심 문장, 요지가 주제가 되는 문장 딱 번역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 요약 설명을 저쪽에서 보고 올라오시니까 줄거리 설명해 주시고, 이제 문제 포인트가 딱 들어가는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면서 그 전후 문장을 이렇게 해석하시면서 이제 문제 포인트를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자, 패턴 기준으로 보여주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지금 3번 문제인가요? 선생님. 한 가지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면, 자, 3번에서 동사 뒤에서 대를 물어보는 경우, 저게 고1 시각에서 대조군이 무엇과 무엇이 되는지, 자, 고2, 고3 시각에서 대조군이 무엇이 되는지, 또 난이도가 올라가 1등급 문제에서는 어떻게 풀어지는지, 자, 저게 하나짜리를 풀어질 때와 2개짜리를 풀어질 때 어떤 대조군이 있는지, 자, 이거를 선생님들이 항상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년 올라갈수록 저희가 자, 접속사 대과 인칭대명사 대이스로 이시나 이제 인칭대명사 대이나 이런 거 있죠. 인칭대명사와 접속사 대조군으로 많이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그게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고, 난이도가 좀 낮은 1학년이라면 자, 대과와 이렇게 뿌려지는 자, 그런 문제들로 대조군을 선생님이 설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년과 레벨을 설정하신 다음에 그 설정군에 맞게, 그 레벨에 맞게 이제 예를 들면 9대1, 7대4 이렇게 뜨는 비중이 있잖아요. 이렇게 대조군을 선생님들이 연습을 하신다면 아이들이 문제를 딱 볼 때,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그 밑줄 침몰을 딱 봤을 때, 아, 뭐랑 비교하겠어? 아, 딱 뭐랑 비교하겠어? 아, 이걸 뭐 체크하겠어? 이게 체크 포인트거든요. 네, 그러지 않고 전체 쭉 가다가 이럴 때는 앞뒤 문맥을 살펴서 뭐 이렇게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선생님들이 대적으로 좀 설정을 하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좀 수업을 아이들이 수월하게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정지영 선생님, 네. 정지영 선생님은 다 좋은데 이제 제가 뭐라고 썼냐면, 설명을 조근조근 잘 하시는데 목소리에 물기, 즉 촉촉함이나 싱그러움이 없어서 다소 지루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소리에 지금 너무 메마른 건조한 듯한 이렇게 그런 목소리, 거기에 뭔가 좀 활력을 심어주면 이제 그걸 잘하는 게 영어과에서 이제 팀장이랑 김윤희 선생님이, 물론 여선생님이니까 여선생님으로만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 목소리에 촉촉함이 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좋을 수 없는, 뭔가 좀 싱그럽게 막 신나게 쫓아올 수 있는 이런 느낌을 좀 전해주시면 훨씬 더 실력이 지금 상당히 탄탄하기 때문에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 반에서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일단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일정한 어떤 한 레벨의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냥 거기로만 쫙 설명하고 마시니까 대상별 강의가 조금 보여지질 않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 혼자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 참여 유도가 없어서 아이들한테 간간히 나오는 말이 수업이 지루해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혹시 선생님이 아이들을 참여를 안 시켜서 이제 콕콕 찔러서 애들 막 참여시키면서 가는 호흡하는 수업이 아니어서 그러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외에는 사실 영어과에서 실력으로 치자면 둘째 그람 서러울 정도로 상당히 탄탄한 실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한 달 한 달 지나가면서 제가 더 사실 은근한 기대를 하고 있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인데, 강평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한번 강의실에서 연습을 한번 해보신다면 훨씬 더 좋은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에도 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